가볼까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18강의 3번 지문입니다. 고된 농경사회 확대의 결과입니다. 이게 문장 구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 먼저 볼까요? 첫 번째 각주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죠. 보통 수렵채집인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왔었죠. 보통 헌터 게더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forag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꼭 외워주세요. 꼭 외웁니다. 꼭 외울게요. perennial 지속적인인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는 lasting이 있어요. lasting 그렇죠? 그리고 앞에 ever를 붙이면서 everlasting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뭐 constant 그렇죠? 그 친구도 있고 뭐 permanent 뭐 영속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persistent, P-R-S-I-S-T-E-N-T, persistent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 두 번째 각주에 달려있는 단어는 평가원 지문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여러 번 더 등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농경사회가 정말 고됐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문장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부사절이네요. 뭐뭐함에 따라서 농경사회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어떻게 grow productive로 나와 있네. 더 생산적이 되면서 그치? 농경사회가 더 생산적이 되면서 그리고 동사 병렬 사로잡게 되면서 말을 조금 돌려서 간직하다의 의미처럼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무엇으로부터? 농경사회 주변에 있는 환경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얻고 더 생산적이 되면서 자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농경사회가 생산적이 되고 에너지가 증가하면 오히려 좋은 거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에너지는 못처럼 보였다? 좀 특이해요. 좀 이상해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였나요? 더 희박해지는 것처럼 보였죠. 즉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에너지가 더 고갈되는 에너지가 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산성이 늘어났는데요? 에너지 많이 얻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가 더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had to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했어야만 했었죠. 왜?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뭐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됐었대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아니 농경사회가 생산성이 증가했어. 그치? 그리고 에너지도 더 많아졌단 말이지.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더 희박해지고 즉 에너지가 점점 더 고갈이 되고 사람들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상하다. 안 이상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던질 때 그렇게 얘기 드렸죠.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이 지문은요. 됐죠? 이제 부연 설명들이 쫙 나오게 될 건데요. 조금 겁먹으셔도 좋을걸요? 여러분 지금 this was because부터 시작해서 거기 마지막 문장까지 화면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까지가 지금 한 문장입니다. 길어요. 그쵸? 천천히. 이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앞문장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됐냐? 에너지가 왜 고갈된 것처럼 보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가리세요. up until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려보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잡고 가겠습니다. any gains 보입니까? 그러면 this was because 다음에 얘가 주어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any gains와 어울리는 실질적인 주어하고 어울리는 동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were, always, soon, constant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이득들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다시 한번 싹 또 껴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볼까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었습니까? 뭐까지?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즉 산업시대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산업시대 전에는 어땠었냐면 어떠한 이득들 있죠? 말 한번 돌려볼 거예요. 어떠한 이득들, 즉 증가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리고 어디에 있어서 in productivity, 생산성의 증가라는 것은 자 여기까지 먼저 생산성의 증가들은 이렇게 되었거든. 여기 다시 오세요. 생산성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자 왜냐면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었거든. 그리고 계속 farming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farming peoples generated까지 다시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었던 생산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generate 동사의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따위가 생략이 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었던 생산성의 증가거든. 자, 그런데 이 생산성의 증가는 다시 한번 일로 오는 겁니다. As a result, 무엇의 결과로서? 생산성의 증가가 아무렇게나 됐겠니? 아니겠지. 무엇의 결과? 더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로서. 그치?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 증가되죠. 그리고 ing 계속 들어오세요.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로서 뭘 받아들이지? 새로운 기술들 또는 새로운 기법들 또는 새로운 농작물들을 받아들이는 결과로서 생산성이 증가가 될 것이고 마지막 of ing의 마지막 병렬입니다. working, adapting, acquiring 마지막 병렬 또는 무엇을 얻는 결과로서 생겨난 거지? 새로운 토지를 됐어요. 새로운 토지를 얻거나 농작물, 새로운 기법,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거나 더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로서 생겨난 증가들은 됐지?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들 당연하지?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 늘어날 거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은 혹은 새로운 농작물이 도입되면은 많은 생산성의 증가가 되겠지? 새로운 토지를 얻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성 증가가 될 거야.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들은 언제나 이윽고 다 소비되었거든요. 무엇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소비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만드는 족족 다 먹어치운다고요. 그렇죠? 생산성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쌀 100가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쌀 100가마 다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가냐고요. 다 고갈되겠죠? 그리고 주관대로 들어올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 They quickly,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수치로 성장한대.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주관됩니다. 어떤 수치로? Could not be sustained. 그렇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됐어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렇게 돌려도 돼.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수치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사람들. 그럼 뭔 말이야? 기하급수적으로 결국에 이렇게 슉 압축해버리면 되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 생산성의 이득은 다 사라졌다고요. 100을 만들면 107이 소비가 되는 거겠지? 그치? 500을 만들면 600이 소비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 나왔어요. 왜? 왜 더 일했어야 됐었죠? 그래, 생산성이 증가되는 건 맞아. 그런데 인구 성장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고. 됐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셨겠냐고요. 맞죠? 그래서 이 글은 우리의 선조들로 한번 다시 떠올리면 좋겠거든요.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의 선조들을 한번 떠올려 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방금 첫 번째 커트는 2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다음, as a result, 그 결과로 생산성의 증가가 결국에 소비 속도를 못 따라갔었죠. 그 결과로 그래, 이러하긴 하지만 중간에 껴들어왔습니다. 농업사회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기는 했지만 그치, 생산성 증가했으니까. prosperity, 번성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일반적으로 오로지 정말 momentary였습니다. 정말 일순간적이었어요. 그렇겠죠? 번성했겠습니까? 아니요. 번성이라는 것은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and 그리고 자, 문장 큽니다. 다시 한번 잘 받으세요. 그리고 scarcity, 희소성. 그럼 말을 한 번 더 돌리면은 뭘까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저는 빈곤이라고 적어놨어요. 뭔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빈곤은 말을 좀 돌린다는 거. 희소성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빈곤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발달해 나갔습니다. 하면서 구조 다시 from an occasional inconvenience A 구조 다시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는 from A 구조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러면 from A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to B 구조가 나와야 되지. to B. 요렇게. 됐습니까? 번성이라는 것은 정말 일순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빈곤은 계속해서 생겨났죠.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것으로 생겨났습니다. 빈곤은 어땠을까요? 정말 가끔씩 불편함의 수준에서. 그럼 처음에 빈곤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가끔씩 불편한 상황에서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먼저 갈까요? B 칠까요? 빈곤은 정말 가끔씩 불편한 상황에서부터 perennial problem에 이르기까지 빈곤은 발달했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속적인, 끊임없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빈곤은 계속해서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때때로 있는 불편함은 뭔데요? 하면서 다시 한번 가려줄까요? Every once in a while인데요. 이거야말로 sometimes입니다. 가끔씩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foragers하고 endured가 지금 나왔죠. 그러면 채집인들, 수렵 채집인들이 뭐 했었던? 견뎌냈었던.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 없는 거 보입니까? endure의 목적어 없죠? 목관대가 지금 여기 나왔네요. 위치되겠고 생략되겠죠. 수렵 채집인들이 정말 가끔씩 경험을 했었던
이따금의 불편함에서 빈곤은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럼 말을 조금 돌려보면 일치불일치로 접근해 보자면 수렵채집인 시기 때도 빈곤의 상황은 있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있어 왔던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지, 그 빈곤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번성은 가끔씩 있었죠. 흉작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그럼 소재 한번 돌려볼게요. 그 결과로 인구 성장이 생산성과 지금 비례했었을 때 생산성은 인구 성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뭐가 생겨났어? 물론 while 문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농업사회는 확장은 된 건 맞아.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while에 걸려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생산성이 인구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빈곤함은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됐죠? 이 빈곤함은 뭐고요? 수렵채집인 시기에는 정말 가끔씩 있었던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고 다음 문장. 그런데 이게 한 문장이네. 와우, 또 길다. 근데 쉬워. In many respects, 정말 많은 측면들에서 보자면요. The hundreds of generations of farmers. 정말 수백 세대들, 많은 세대들이 되지 않겠나요? 정말 이렇게 많은 농부의 세대들 있잖아요. 하면서 어떤 농부들 다시 한번 살짝쿵 등장합니다. who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관대의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측면들로 고려해 보자면 많은 농부들께서는 근데 어떤 농부들입니까? who lived 사셨던 농부들인데 뭐 전에 사셨어? 화석 연료의 혁명 전에 사셨던 농부들. 그럼 뭐야? 화석 연료 혁명 전에 사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아까 첫 번째 카트에 나왔었던 산업혁명 이전에 생활하셨던 농부들 맞죠?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혁명 전에 사셨던 산업혁명 이전에 사셨던 정말 수많은 농부들은 결국에 뭐 한 걸까요? 결국에 paid for 지불하게 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불하신 걸까? 말 좀 돌려볼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걸까요? 우리의 증가된 수명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expanded 똑같은 의미겠지? 확장된 허리 라인들, 확장된 이거 뭐라 그러죠? 허리 그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의 늘어난 허리 라인들과 확장된 수명을 위한 지불을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럼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 덕분에 우리의 수명은 증가했고, 그렇죠? 우리의 수명은 증가했고, 그리고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었겠죠? 선생님, 풍요로움이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expanded waistlines. 풍요롭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배불뚝이 되는 것처럼요. 근데 뭐 함으로써 자 마지막까지 앞거니면 농부들 어떻게 사셨을까요? by ing 이런 삶을 견디면서 어떤 삶 계속해서 주관대 어떤 삶 that were vastly shorter 분명히 더 짧았던 수명적으로 짧았다는 거겠죠. 더 암울했던 그리고 더 어려웠던 삶 무엇보다 우리의 것보다 그럼 ours가 지칭하는 거는 결국에 our lives죠.
우리의 삶, 지금의 우리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보다 분명히 더 짧고 암울하고 어려웠던 인생을 견디시면서 결국에 우리의 풍요로움과 늘어난 수명을 위해 지불하셨던 겁니다. and 그리고 계속해서 병렬이네요. 거의 분명히도 어땠던 삶일까? 자, 비교급 마지막 병렬 구조네요. 거의 분명히 더 어려웠던 삶을 견디심으로써. 뭐보다 더 어려웠을까? Those of their foraging ancestors. 수렵 채집인들의 그것들보다. 그리고 또 도스가 지칭하는 건 뭡니까? 도스가 지칭하는 건 요거겠죠. 어디 갔어요? 요거네, leaves. 수렵 채집인의 삶들보다 정말 힘겨웠고 우리의 삶들보다 어려웠고 암울했고 더 짧았던 인생을 견뎌내심으로 지금 우리의 풍요로움과 늘어난 수명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농부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아니죠. 여기 산업혁명 이전에 생활하셨던 그 농부들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이 단락은 결국에 몇 가지의 문장들로만 구성이 됐었던 거예요. 막 겁먹었었죠? 아니요. 겁먹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비교적 내용은 간단했었고요. 말을 조금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뭐 이거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는데 저는 그거 아직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라갖고 그 대표로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18강에서 한번 이미지 가지고 있으면 한번 줘봐봐 라고 했는데 딱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챗GPT인가? 뭐 그거 좀 쓰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좌측.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쵸? 주름 자글자글 하고요. 그쵸?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우측 보시면은 이거 웨이스트 라인스가 몇 인치인가요? 한 40인치 될랍니까? 38인치 될라나요? 그리고 수명도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모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견뎌내신 것 같습니다. 뭐 챗GPT도 제가 언젠가는 배워보겠죠? 근데 당장 올해는 아니에요. 바빠요. 수업 준비하고 문제 만들면 바쁩니다. 18강에 3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8강에 4번입니다.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는 기억과 상상의 구성적 과정인데요. 뭐 나중에 제 교재 보시면 좋겠지만 되게 지금 막 적혀 있는 게 많습니다. 어렵다는 겁니까? 뭐 그건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조금 많이 꼬였었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적혀 있는 게 좀 많아요. 빨간색, 파란색, 뭐 빨간색 물결표도 막 들어가고 막 좀 복잡하네요. 우리 각주 달려있는 단어 3개를 다 처음 보는 거는 아니죠. 특히 세 번째 각주는 우리 정말 많이 봤던 거죠. 모의고사 평가원 지문에서 뇌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항상 이 해마와 관련된 거 거의 나왔었죠. 올해 고2 후배들한테도 나왔었고요. 첫 번째 각주는 프론트, 보통 비동사 프론트 구조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이 발생하기 쉬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tend to 부정사를 바꿔 쓰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카테고리 마지막 문장에 제가 빨간 표를 많이 치게 될 것 같습니다. Contrary to common sense.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게도 기억과 상상력은 펜 돌리자. 기억과 상상력은 may not be two independent processes.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기억과 상상력은 두 개의 독립적인 과정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생각은 기억과 상상은 별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억과 상상력은 사실 독립적인 과정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요. 됐죠? 서로 별개의 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억은 분명히도 의존합니다. 다시. 우리의 기억은 분명히 rely on 합니다. 무엇에? 구성적인 과정들에 의존합니다. 구성적인 과정들은 뭐고요? 대답. 주격관계 대명사 등장했어요. 때로는 비동사 프론트, 뭐 하는 경향이 있는 실수와 왜곡이 일어날, 됐습니까? 실수와 왜곡이 일어나기 쉬운 구성적인 과정들에 의존합니다. 일반적인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기억과 상상이라는 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과정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존한다? 구성적인 과정, 이게 주제문에 나와 있죠? 실수와 왜곡을 일으키기 쉬운 구성적인 과정에 의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 본 적 있어요. 아주 많아요. 우리의 기억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때로는 실수와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럼 구성적인 과정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구성적인 과정은 실수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구성하길래? 해볼까요? D.S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이신 것 같은데 이 D.S라는 분은 named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무엇에? 기억의 이러한 측면을 구성적인 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억의 이러한 측면이라는 거는 실수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구성적인 기억이라는 것도 실수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실수와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When you remember, 자, 빨간 펜 돌려볼까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때, 메모리와 관련된 거 맞죠?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하게 될 때, we piece together, 함께 모읍니다. 무엇을? 여기 잠깐 가려보자. piece 바로 보일 수 있게. 우리는 함께 모읍니다. 무엇을? 단편들을 모아요. 무엇에? 저장된 정보의 부분들, 단편들을 수집합니다. 단편들을 모아 붙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왜곡과 실수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왠 줄 알죠? 저장이 된 정보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실수와 왜곡은 안 일어나. 맞지? 무엇의 아래에서? 어디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의 현재의 지식, 현재 알고 있는 것, 현재의 태도들, 그리고 현재의 신념들의 영향 아래에서 저장된 정보의 단편들을 함께 모으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장된 정보는 뭐예요? 과거의 정보잖아요. 그렇죠? remember 할 거예요. 우리가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정보의 부분들을 모은다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실수하고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무엇에 영향을 받아?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현재 자신의 태도, 현재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정보들을 지금 다시 짜집기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정보가 제대로 떠오르겠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현재의 가치관이나 현재의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 기억은 결국에 뭐예요? 이 기억은 실수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됐죠? 계속해서 들고 가십시오. 상상력이라는 것도 또한 이런 과정이야. 자, 얼쏘 지금 들어왔거든요. 상상력도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of piecing together. 다시 합쳐놓는 과정인데 무엇의 파편들? 저장된 정보의 파편들, 즉 저장이 된 정보들의 일부들을 다시 짜집기 하는 과정이 바로 상상력이다. 지금 뭔 말이죠? 던지고 들어갑시다. 소재 던지세요. 소재.
일반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즉 기억과 상상은 동일한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보통 어디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성적 과정이었고, 이 구성적 과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실수와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맞죠? 구성적 과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constructive의 느낌 그대로 가세요. 건설적인 과정.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냐고. 뭐에 의해서 만들겠어. 현재의 어떤 특정한 믿음과 가치관에 기반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실수와 왜곡의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게 무엇이다? 여기서 생겨나는 기억은 구성적인 기억, 즉 실수와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 왜 그래? 기억이라는 것은 어떠하기 때문에? 기억은 과거의 정보를 합치는데 무엇의 영향 아래에서 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재의 정보라든지 현재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과거의 정보를 합치니까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상력도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문장에서요. 선생님 상상력도 저장된 정보의 부분들을 모으는 건데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전 되게 독특했거든요. 상상이라는 게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지민 씨한테 여쭤볼게요. 초콜릿 치킨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먹어본 적은 있어요? 없죠. 상상만 해보자고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왜? 우리는 과거에 초콜릿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치킨을 먹어본 경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짬뽕시키면 당연히 맛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게 마지막 문장. 상상력도 무엇이다? 저장된 정보, 즉 과거의 정보를 합쳐놓게 되는 것도 상상력이라는 거죠. 아니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봤던 드라마나 자신이 봤던 영화를 기반으로 상상을 하면서 뭔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상상력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정보를 지금 합쳐놓는 과정입니다. 그럼 두 개가 지금 별개로 보이십니까? 전혀 별개가 아니죠. 기억과 상상력은 동일한 과정입니다. 쉽죠?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다음, if so, 만약에 그러하다면 it would be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관련이 있다면 분명히 더 효율적이지 않겠니? for the brain,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들어오시고 뇌가 공유하는 것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 공동의 구성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게 더 쉽지 않겠냐? 무엇을 위해? 기억과 상상력을 위해서.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ing, 유지하기보다는 두 개의 독립적인 과정들, 한 번 더 별개의 과정들로 유지하기보다는 기억과 상상력을 위한 공동의 과정을 공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즉 서로 지금 다른 기능이 아니라 동일한 기능이니까 공동의 과정을 공유하는 게 낫지 않아? 뭐하러 애써서 나눠서 지금 처리해?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뭔 말인지 알겠죠? 구성적인 과정, 공동의 구성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게 더 낫겠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it would not be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오,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무엇을 알게 돼? 수고 많으셨어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실 해마가 뭐와 관련이 있답니까? both A and B. 네, 기억과 상상력 둘 다에 관련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별개로 처리하는 게 아니네요. 서로 구성적인 과정이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는 정보를 짜집게 한다는 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에 기억과 상상이라는 것은 해마에서 처리가 된대, 둘 다.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문장일까?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동일한 과정.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유추하시라고요. 됐죠?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 여기가 조금 더 신경 씁시다. 예, 마지막 문장도 조금 신경 쓸 건데요. 여러분이 얼도 문장에 it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주절에도 it이 나오고 인데 다음에도 it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it이 지칭하는 것은 결국에는 constructive memory, 이 구성적인 과정, 구성적인 과정입니다. 네, 메모리라 그랬죠? 구성적인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볼까요? 비록 이 구성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천천히 is not favorable. 일단 유용하지는 않아. 맞는 말이야. 좀 이따 설명할게. For remembering, 뭔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지는 않지. 어떻게? As it happened. 어디 갔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실제로 그러했던 것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데 유용하지는 않아. 맞는 말이지. 이 구성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의 영향을 받아 과거의 정보가 왜곡이 되고 과거의 정보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일어났던 것 그대로 기억하기에 유용하진 않아. 당연한 말이야. 정확하게 기억하는 도움이 안 된다고. 과거의 영향을 받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it is adaptive. 이 구성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적응력이 있습니다가 직역이에요. 적응력이 있더라. 즉 적응력이 있더라라는 표현은 그만큼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돌리세요. 유용한, useful. 이게 쉬워요. 적응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딘가에서 잘 사용이 된다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돌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인댓이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여러분 인댓 여러분 그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로사 파크 마틴 루터 킹 했었나? 거기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스티브 잡서 워지니역이었었나요? 그 둘 다 어려운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비록 정확하게 뭔가 기억하는데 유용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구성적인 과정은 결국에 도움이 됩니다. 자, 뭐라는 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구성적인 과정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면에서. 어떻게? 자, 돌려볼까 이제 슬슬? 구성적인 과정은 뭐와 관련 있어? 과거의 정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과거의 정보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죠?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유용하대. 자, 어떻게? flexibly. 정말 유연하게, 정말 적응성 있게 뭐 할 때 사용이 돼요? in simulating. simulating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된다라는 점에서요. 뭘 simulating 하죠? 뭘 가상으로 한번 돌려보죠?
대안적인. 이 말이 또 어렵다, 그치? 대안적인.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다양한. 맞죠? 대안이라는 거는 또 다른 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됐어요? 많은 미래의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한 번 더 돌려보자고. 미래의 시나리오들은 뭐야? 결국에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해본 일들을 한번 시뮬레이팅, 그냥 가상으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사용이 되도록 한다라는 점에서는 꽤나 유용합니다. 마지막에서 말이 꼬였네. 다시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가상으로 사용해 볼 때 과거의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더라라는 점에서는 구성적인 과정은 꽤나 유용하다고요.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해줄게요. without까지 끝까지요. 뭐 하지 않고요. engage in, 참여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해보지도 않고도 실제로 해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가상화할 때 과거의 정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구성적인 과정은 꽤나 유용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알았어요.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구성적인 과정, 실수와 왜곡이 있을 순 있어요. 맞죠? 하지만 구성적 과정은 정확한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실수와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돌리는 거야 이제. 직접 해보지 않고도 미래에 있을 일을 가상화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구성적 과정은 꽤나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사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구성적 과정은 유용합니다. 에서 끊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싹 수거해야죠. 다시 싹 수거합니다. 아까 초콜릿 치킨 예를 기억하십니까? 치킨 사업가예요. 치킨 사업가. 저까지 한번 해볼까요? 치킨 사업가인데. 이번에 새로운 치킨 맛을 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어때 이거? 요즘에 마라탕 후루후루가 유행하잖아. 그러면은 마라탕이랑 탕후루로 치킨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그럼 마라탕이랑 탕후루를 넣어서 치킨을 만들려면은 제작 비용이 한 10억 드는데요. 10억이나 들어? 로얄티가 있대요. 바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왜 투자를 하지 않죠? 직접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직접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았죠. 잘 될 거라고 누가 예상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적 과정에 따르자면 직접 마라탕 후루 치킨을 내보지 않더라도 이게 잘 팔릴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과거의 경험, 내가 마라탕도 먹어봤고 탕후루도 먹어봤는데, 자 이게 기억이죠. 구성적 기억이고 마라탕후루 치킨은 맛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상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두 개가 지금 동일시 된다고요. 이해됐죠? 내가 옛날에도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어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라탕으로 치킨을 만들면 왠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마지막 문장. 실제 행동을 해보지 않고도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가상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말을 좀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상상은 하나의 팀입니다. 서로 별개의 분리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18강 내용, 18강 전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장문 독해 파트 천천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